저는 평생 돈을 재산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그 생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통장에는 숫자가 남았지만 제 인생에는 남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다는 걸. 지난주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서 택시를 탔습니다. 통장에는 돈이 있었지만 제 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왜 돈이 있어도 노년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밝은 걸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이 드러나는 걸까요? 노년의 진짜 재산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돈을 모으며 살았는데 왜 저는 편하지 않은 걸까요? 재산은 있는데 왜 제 삶은 불편한 걸까요? 젊을 때 저는 가난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입을 옷도 변변치 않았고 살 집도 없었습니다. 그 가난이 저를 초라하게 만들었고 그 결핍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존중받는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 돈이 있어야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벌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일했고 남들보다 더 아꼈고 남들보다 더 모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었고 즐기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산을 늘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더 모아야 하는지, 얼마면 충분한지 그 숫자만 생각했습니다. 30대, 40대, 50대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고 쉬지 않고 벌었고 쉬지 않고 모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났고 재산이 쌓였고 돈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만큼 모았으니 나중에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돈은 늘었는데 제 삶은 점점 불편해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쌓였는데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났고 사소한 말에도 상처받았고 누군가의 행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해진 걸까? 관계가 좁아졌습니다. 친구들과 멀어졌고 가족과도 거리가 생겼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걸까? 몸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아팠고 걷기가 힘들었고 쉽게 피곤해졌습니다. 돈은 있는데 왜 제 몸은 말을 듣지 않는 걸까? 60대가 되고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자주 다녔고 약을 먹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망가진 몸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병원에 갔지만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을 먹었지만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젊을 때의 건강, 멀쩡했던 몸, 자유롭게 움직이던 일상. 그걸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산은 있었지만 마음을 나눌 친구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니 제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고집이 세서 제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서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서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다고 그래? 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성격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가족과도 다퉜고 친구와도 멀어졌고 사람들과도 거리가 생겼습니다.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일상도 불편해졌습니다. 돈이 있어도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혼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아도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허탈했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을까? 돈을 모으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습니다. 건강을 챙기지 못했고 성격을 고치지 못했고 관계를 소중히 하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돈은 있는데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재산은 있는데 나눌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진짜 모아야 할 건 따로 있었던 건 아닐까? 돈이 아니라 건강을 챙겼어야 했는데, 재산이 아니라 성격을 고쳤어야 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젊을 때도 들어본 이름이었지만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관적인 철학자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쇼펜하우어의 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간의 진짜 재산은 세 가지다. 건강, 성격, 그리고 마음의 평온. 젊을 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돈이 재산이지 건강이랑 성격이 왜 재산이야? 그래서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철학자의 이상론으로만 여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말했습니다. 돈은 있어도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불행하다. 젊을 때는 그 말이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잖아. 하지만 노년에 와서 이제야 이해됩니다. 정말로 돈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재산이 있어도 불편했습니다. 성격이 나쁘면 돈이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그제야 저는 첫 번째 재산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었습니다. 건강이 가장 큰 재산이라는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몸이 무너지자 모든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걷는 것도 다 힘들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몸이 안 좋아서 못 갔습니다. 먹고 싶은 것이 있어도 소화가 안 돼서 못 먹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기력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돈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걸 자각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쓸 수 없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불편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건강이 있을 때의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알았습니다. 걷고 먹고 자고 숨 쉬는 것. 그 모든 게 제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산도 깨달았습니다. 성격이었습니다. 돈보다 성격 때문에 무너진 관계들이 보였습니다. 제 고집 때문에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내가 맞아. 너희가 틀렸어. 그렇게 우기다가 아들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며느리와도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제 자존심 때문에 친구를 잃었습니다. 잘못을 해도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해? 그렇게 버티다가 친구가 떠났습니다. 제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았습니다. 거칠게 말했고 무시하는 투로 말했고 화내며 말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지만 사람들은 제 말에 상처받았습니다. 돈은 관계를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재산은 사람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성격이 좋아야 노년이 편하다는 걸 자각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성격이 나쁘면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고집이 세면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말투가 거칠면 외로웠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은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재산이 적어도 존경받았습니다. 따뜻한 사람은 부유하지 않아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산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평온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인생이 편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불안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재산은 있었지만 늘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고 욕심이 많았고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을 줄이자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니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더 가지려 하지 않으니 잃을까봐 두렵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멈추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남들이 뭘 가졌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그냥 살면 됐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 인생이 편해졌습니다. 돈은 그대로였는데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재산은 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너 요즘 많이 편해 보여. 뭐가 달라진 거야?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돈이 늘어서가 아니야. 마음이 바뀌어서야. 뭐가 바뀌었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돈을 재산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노년에 와서 알았어. 진짜 재산은 따로 있었다는 걸. 뭔데? 건강, 성격, 그리고 마음의 평온. 이 세 가지가 진짜 재산이더라고. 돈은 있어도 이게 없으면 불행해.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나이 들어서 배우는 거구나.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평생을 돈만 모으느라 정작 중요한 걸 놓쳤지. 건강도 챙기지 못했고 성격도 고치지 못했고 마음도 편하지 못했어. 쇼펜하우어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인간의 진짜 재산은 세 가지. 건강, 성격, 마음의 평온. 노년의 진짜 재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었습니다.
성격이 좋아야 사람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돈은 있어도 불행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재산이 있어도 불편했습니다. 성격이 나쁘면 돈이 있어도 외로웠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부유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노년은 편안해졌습니다. 건강하면 돈이 적어도 행복했습니다. 성격이 좋으면 재산이 없어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부유하지 않아도 평온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돈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건강이랑 성격이랑 마음의 평온. 이 세 가지가 진짜 재산이야. 손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야 그걸 챙기려고 노력 중이야. 건강도 챙기고 성격도 고치고 마음도 편하게 하려고 해. 이제 저는 돈보다 제 몸을 먼저 챙깁니다. 재산보다 제 건강을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보다 제 몸 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치료받고 힘들면 멈춥니다. 돈을 벌기 위해 몸을 혹사하지 않습니다. 성격도 고치려 합니다. 고집을 줄이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려 합니다. 쉽지 않지만 노력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미안해. 고마워. 예전엔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이제는 합니다. 마음의 평온도 챙깁니다. 욕심을 줄이고 비교를 멈추고 만족하려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제가 늙어서야 알게 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건강. 재산이 아니라 성격.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 요즘 저는 제가 지켜야 할 진짜 재산이 무엇인지 매일 확인합니다. 오늘 제 건강은 어떤지, 오늘 제 성격은 어땠는지, 오늘 제 마음은 편한지, 그걸 점검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쉽니다. 성격이 나빴으면 사과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욕심을 줄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가끔 또 무리할 때도 있고, 가끔 또 화낼 때도 있고, 가끔 또 욕심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는 그걸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진짜 재산을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 순간 멈춥니다. 그리고 다시 챙깁니다. 제 건강, 제 성격, 제 마음.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년의 재산이 이제야 정말로 이해됩니다.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건강, 성격, 마음의 평온. 노년의 진짜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편안하게 걷고 따뜻하게 대하고 평온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있어도 불행할 수 있지만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노년은 편안해집니다. 건강이 있으면 하루가 편합니다. 성격이 좋으면 사람들이 곁에 있습니다. 마음이 편하면 인생이 행복합니다. 이제 저는 돈보다 제 몸과 마음을 먼저 챙깁니다. 재산보다 제 건강과 성격을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보다 제 마음의 평온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제가 늙어서야 알게 된 진짜 재산이었습니다. 평생 돈을 모았지만 진짜 모아야 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건강, 성격, 마음의 평온. 쇼펜하우어가 말한 노년의 재산. 그건 통장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제 몸과 마음에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그게 노년의 진짜 재산이었습니다.